네, 26학년도 6월 무조건 29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두 정수 A, 알파, 베타가 있고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이 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AN이 있고 이거 4개 곱해서 4.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열 BN이 나오고 되게 여러 개 나오는데 수열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그냥 수열 직접 나열해본다. 1부터 대입하면서 나열해본다가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따라서 한번 먼저 AN, A1하고 4까지 곱한 게 4라 했으니까 AN에 대해 일단 관찰해 볼게요. AN 같은 경우 말 그대로 1 넣으면은 날라가고 날라가니까 알파고 2를 넣게 되면은 2 넣게 되면은 파이니까 2번은 얘가 날라가서 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그 다음 3을 넣게 해주면은 또 얘가 날라가고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4를 넣어주게 되면은 베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건 안 해봐도 이게 반복이 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AN은 이 네 개가 한 세트로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알파 1부터 알파 4까지 곱한 거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되겠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얘가 뭐다? 4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루트 씌워주면은 따라서 알파 베타는 풀마 2라는 거 나오고 두 정수라고 했으니까 뭐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세트가 되겠죠. 근데 이건 아직까지 모르니까 다음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조건을 살펴볼 텐데 저희가 일단 AN이 어떤 구조인지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식을 한번 분석해 주도록 할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이 식 먼저 분석해 주도록 할게요. A의 4n-2는 n 넣어보면 이거 2잖아요. n 2 넣으면 6이 되고 따라서 이 두 번째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베타로 뺄 수 있겠죠. 결국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가 반복되는 거니까 그럼 이 친구를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베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bn이 되겠구나. 이게 6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옆에 있는 식 분석해주게 되면 n1 넣으면 1 나오죠. 얘는 뭐다? 이 첫 번째 거를 반복해준 거다. 그럼 얘는 알파로 뺄 수 있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일 때 b의 2n이 6이 나온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알파 베타와 관련 없이 일단 수열 bn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친구가 수렴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6이란 값으로. 그러면은 bn의 공b가 뭐다?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다를 알 수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와야지 수렴을 하니까. 그럼 bn의 공b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를 알 수 있고 이거를 이제 한번 제가 수식으로 써볼게요.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써가지고 이걸 표시해주게 되면 이 베타식 1번, 알파식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식 먼저 정리해주도록 할게요. 얘는 1-r분의 b1이고 거기에 뭐가 곱해진 거다? 마이너스 베타가 곱해진 거다. 이제 2번식을 봐주도록 할게요. 2번식 같은 경우는 얘는 b의 2n이잖아요. 그럼 공b가 r이 아니라 뭐다? r 제곱이다. 따라서 1-r 제곱분의 얘는 첫 번째 항이 아니라 두 번째 항이죠. b의 2죠. 따라서 얘는 b1의 r 거기에 뭘 곱해준 거다? 알파를 곱해준 거다. 이 식이 6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호를 알 수 있는데 p1이 0보다 크다 했거든요. p1이 0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베타도 양수여야겠죠. 그래야 6이 나오니까. 따라서 베타는 뭐인 걸 알 수 있다? 음수인 걸 알 수 있다. 그럼 베타가 음수인 걸 알았으니까 알파 베타의 순서상을 좀 나타내 보면은 둘이 곱했을 때 2나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이거 적어줘서 이거 지워주고 적어주게 되면 알파와 베타의 순서상이 베타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일 때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은 알파는 2가 돼야겠죠. 마이너스 2는 안 돼. 왜냐하면 알파가 베타보다 커야 되니까. 근데 마이너스 2일 때는 그냥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됩니다. 그럼 알파 베타의 순서상은 이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눴고 이제 이거를 대입할 만한 식을 하나 또 제가 만들어 줄게요. 지금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곱했을 때 그것이 1이다. 왜냐면 두 식이 같은 건데 지금 다른 거니까 제가 여기 식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이 식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식이 똑같이 6이니까 이게 1이 된다를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걸 표현해 주면
이 왼쪽식에서 오른쪽식 갈 때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R 분의 R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식으로 가려면. 근데 그게 똑같이 6이니까 얘가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조금 정리해주면은 1 플러스 R분의 마이너스 R이 알파분의 베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구한 이 순서상 3개를 대입해서 알파와 베타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차 하나 해봅시다. 알파가 2하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인 케이스 해주게 되면 2하고 마이너스 1 넣어주게 되면은 R이 1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R의 범위를 알았잖아요. 이 식이 수렴하려면은 R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여야 된다?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여야 된다. 따라서 이 케이스는 탈락이 됩니다. R이 1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알파가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2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1이고 마이너스 2일 때. 이거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날라가고 R은 2R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R이 1이다. 따라서 R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아, 그럼 얘도 안 되겠네. 왜냐면 1하고 마이너스를 사이여야 되는데 이 케이스일 때 R이 1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안 된다. 그러면 이번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해볼게요. 그럼 그냥 1분의 2가 되겠죠. 이 식을 풀어주게 되면 R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럼 드디어 우리가 R값을 찾았다. 이 케이스 만약 R이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도 알았고 R값도 알았으니까 그냥 식에 대입해줘서 B1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식보다는 이 식에 대입하는 게 더 편하겠죠. 얘는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 대입해서 B1 값을 구해주겠습니다. 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2라 쓸 수 있고 B1은 모르겠고, 근데 R 같은 경우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1을 더해준 거니까 3분의 5가 되고 얘가 6이다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B1은 5가 나옵니다. 이걸 풀어주게 되면. 따라서 B1은 5가 되고, 문제에서 구하는 B1 곱하기 B3 같은 경우는 B1 곱하기 B1의 R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는 B1 제곱 곱하기 R 제곱이니까 제가 아까 B1도 구했고 R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정답은 9분의 100이 나옵니다. 따라서 P 플러스 Q는 9 더하기 100이니까 109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